돈의 노예가 되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일확천금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는 코인을 했는데 무려 23배로 돈을 불렸다는 거야. 이 얘기 한 번 듣고 내 인생에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가? 여기에 목매달고 삶을 살아가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이게 롱텀으로 보면은 우리 개미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다고 하는데요. 제가 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에 대한 철학이 정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돈을요, 우리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무의식 안에는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이 둘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기본적인 속성은 우리가 하는 노동들 있지 않습니까? 지식 노동 포함합니다.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말로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돈의 원천이에요. 이 돈의 원천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지는 요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돈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돈을 돌같이 봐라 그러면 좋은 콘텐츠만 만들고 사람들이 사주도록 기대하거나 사람들이 더 많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돈이 되질 않아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정말 지고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이 얘기가 과격할까요? 조금 삶에 대한 시건방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돈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요, 돈의 노예가 되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는 코인을 했는데 무려 23배로 돈을 불렸다는 거야. 1,0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그 돈이 얼마야? 이 얘기 한 번 듣고 결국은 내 인생에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가? 여기에 목매달고 삶을 살아가는 케이스예요. 요거는요, 사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그런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와는 별개의 세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고요. 우리는 그 현상은 좀 가능하면 우리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확천금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이게 롱텀으로 보면은 우리 개미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돈은 따라서 우리가 노동한 거, 우리가 생각해낸 거, 우리가 만들어낸 상품, 그것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한 것, 그것이 돈의 핵심 개념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돈을 경시하지도 또는 돈에 너무 노예가 되지도 말고 돈을 제대로 직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책 선택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 경제와 관련된 책을 볼 때 어떤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나 이론들이나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일단 봅니다. 그런 게 소개가 돼 있는 책은 일단 제가 공부할 때 좋은 지식을 저에게 전달해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목차를 보거나 본문을 조금 뒤져보면서 이게 그냥 날림인지 아니면 어떤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책을 꼭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10가지 이런 거를 주는 책들이 있어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데 도움이 되죠. 저는 뭘 권하냐면요, 그런 책은 이렇게 서서 보세요. 그리고 메모를 하시고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법이라든지 주식도 이런 사이클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배울 점이 있네 하고 저는 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테크와 관련된 책을 보실 때 나에게 지금 나는 다음 달부터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딱 답을 주네.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딱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주고 원리를 주고 또 전체적인 주식 경기의 흐름과 관련된 어떤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죠. 경제책은 일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제가 재테크와 관련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책을 펼쳤을 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보지 않는 책들이 많으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책을 보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관련된 좋은 책을 고르려면 여러분들이 경제 용어나 경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 기초를 닦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읽을 능력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테크 책인지 이게 경제학 책인지 이것이 경제 이론을 좀 담고 있는 책인지 얘를 식별하게 되더라도 즉답을 주려고 하는 재테크 책들이 일반적으로 읽을 때 수월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키워서 조금은 어려운 책이라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면 약간 어렵더라도 나에게 지식을 주는 책을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요 책 고르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볼 때 항상 2권에서 가능하면 3권씩 보려고 노력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책 검색을 다 할 수 있죠. 책 검색을 하시면서 출판사에서 쓴 책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밑에 여러 사람들이 쓴 책에 대한 서평 같은 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 보라고 한다고 책 한 권 고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걸 또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20-30분만 쭉 투자를 해도 브라우징 읽기라고 그러는데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이 책이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좋은 책을 주식에 대해서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볼 거야. 그러면 한 권만 보시지 말고 3권을 같이 읽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의 종류를 3개의 책으로 읽어내시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느낌의 독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와 관련해서도 꼭 이렇게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 컨텐츠를 갖고 뭔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면 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것은요 이렇게 차곡차곡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지 얘가 갑자기 튀는 거예요. 요거는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떤 임계점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 아주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요 단계에 있을 때 이 가파른 상승 곡선만 자꾸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쭉 계시느라고 돈을 거의 벌지 않고 15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3년 만에 이런 가파른 상승 곡선의 수입을 얻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선요, 한 달에 30만 원 좋으니까 30만 원씩 꼭 돈을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50만 원 벌어보고요. 3년 동안 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었어. 이렇게 돈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돈을 버는 것과 친해지시라는 얘기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돈이 이런 방식으로 내가 벌 수 있고 그 돈과 나는 이런 관계이고 돈을 벌었을 때 기쁨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작은 경험 등을 통해서 쌓아가시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봐야지. 그때 가서 결심하시는 거예요. 이 앞단을 안 하시면요 후자는 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한 달에 30만 원 버는 것도 시도하시고 50만 원 버는 거 시도하시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나를 정말 칭찬해 주시고 어느 시점이 되면 돈벌이가 조금 됐을 때 아까 얘기한 정말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절약도 하시고 그래서 종잣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가고 이게 전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처음에요.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나는 실력도 없어. 공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첫 발은 아주 쉽게 내가 3달 공부해서 4달째부터는 공부와 돈벌이를 같이 하는데 첫 달에 내가 30만 원을 버는 게 내 목표야. 이러면 여러분들 한 발 내디딜 수 있어요.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들 소비 생활도 하시고 앞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그려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돈 잘 쓰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요거는요, 좀 소비와 관련된 어떤 우리의 철학이랄까?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도 남의 눈치 사실 엄청 보죠.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다 그 길로 가요. 엄마가 그걸 하라니까 그걸 해요. 결국은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내가 이 물건을 들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저는 사실은 그 물건 사지 마세요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려 1,300만 원짜리 백을 샀어요. 너무너무 좋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 정말 그걸 들었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계없이라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취향, 이게 이제 페르소나로서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가면 쓴 삶이 아니라 나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좋은 것은 아무리 값이 비싸도 사서 쓰는 게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은 아예 구매를 하지 않는. 저는 사실은 그래서요, 전체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니멀하게 움직여도 그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문방구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제가 400만 원짜리 만년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쓰는 거는 인터넷에서 사면 한 4만 원 전후 하지 않나? 라미 만년필을 제가 주로 씁니다. 라미 중에서 오리지널 제일 싼 거죠. 그런데 그것의 효용 가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살 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또는 내가 그것을 써서 행복한 거, 이런 것들은 그것의 적절한 가격에 상품을 사서 쓰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소비를 적정화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소비하는 게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야. 150만 원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은 우리의 의무죠. 그러니까 소비가 적정화되면 그것을 벌기 위한 노력도 적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비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 자신의 행복, 기쁨, 그것을 위한 소비가 핵심이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절약하는 그런 미니멀 라이프가 베이직에 깔리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